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수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드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팝송 I have a dream에 나오는 복문장으로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복문장 번역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단문장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영어 읽기도 명확해집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어디서 읽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당연히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분짓기 위해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If you see the wonder of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 문장을 이미 배웠던 단문장 번역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복문장은 3개의 단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 If we see the wonder of fairy tale, 당신의 동화 속 이야기의 경이로움을 본다. You can take the future, 당신은 미래를 잡을 수 있다. You fail, 당신은 실패한다. 전부 삼형식이죠. 복문장 번역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복문장으로 만들었겠죠. 이 3개의 문장은 if로 시작하니까 조건이 먼저 제시되는 문장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조건에 대한 결과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결과의 문장도 역시 2개의 연결된 복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는 반대로 문장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조건이 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 문장이 뒤에 온 것이죠. 복문장 번역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복문장 코드는 제가 연구 끝에 개발한 것으로 이 코드를 이용하면 어떠한 길고 복잡한 영어의 문장도 간단하게 코드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복문장 코드가 if-tw형입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조건이 나오고 그 결과가 뒤에서 설명되는 if then 형인데
뒤 결과 문장이 또 두 개로 나와 있죠. 그 문장은 do while형 문장입니다. 결과가 먼저 나오고 조건이 뒤에 제시되는 형태이죠. If you see the wonder of fairy tale, 당신이 경이로움을 본다면 하고 조건은 제시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You can take the future. 미래를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냐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even if you fail. 그러니까 즉 아무리 실패해도 언젠가는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복문장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면 영어가 훨씬 쉽습니다. 앞으로 복문장 패턴별로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소개되므로 헨리의 팝성 영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인 5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직역 후 의역을 하는 것으로 최종 번역의 단계이죠. 반드시 직역 후 의역을 해야 영어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복문장을 구성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직역하면 만일 당신이 동화 이야기의 경이로움을 본다면 당신은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의역을 하면 만일 당신이 동화 속의 경이로움을 안다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미래는 당신 것이 될 거예요. C는 본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의 두 번째 단계에 각 문장을 단문장의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난 천사를 믿고 모든 것에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삼형식이죠. 여기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온 것입니다. angels, 천사와 something good, 좋은 것. 다음 문장 I see, 내가 아는, 이게 본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everything이죠.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생략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파악.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는 여기서는 두 개죠. angels, 천사들과 something, 뭔가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뭔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에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문장 I see는 이 everything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모든 것, 즉 의역을 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에서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내가 본 것을 뒤에서 덧붙인 거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된 것으로 확실하게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that 다음에 주어 I와 동사 C가 나오니까 명확하게 문장이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hat을 생략했습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란 어떤 단어를 뒤에 덧붙인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즉 앞에 있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선행사라 그러는데 그 단어를 뒤에서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문장과 선행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대명사로 표현을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사람이 오면 who, 장소가 오면 where, 시간이면 when, 뭐 이렇게 등등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문장, The happiness that I'm feeling is of you. 여기서 that 다음에 I'm feeling이 나오죠. 이 I'm feeling이 the happiness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that 다음에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hat을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 that을 생략하는지 궁금하시다면 that을 생략해 보면 알아요. 생략했을 때 문장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speaks English? 영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는 anyone을 설명하는 건데 who가 다음 문장에 또 주어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이 who 관계대명사 who의 의미상의 주어는 선행사인 anyone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여기서는 그 anyone이 실질적인 주어잖아요. 그래서
3인칭에 s를 붙여서 speaks라고 한 겁니다. He parked his car at the corner where the cafe is.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where는 the corner를 의미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where 대신 that을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코너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 where를 쓰면 확실히 더 의미가 정확해지겠죠.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I bless the day when I found you. 당신을 처음 본 날, 그날을 난 축복해요. There is something what my grandfather says.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는 뭔가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복문장의 코드 부여. 이 문장은 코드가 8입니다. attach형, 즉 뒤에 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 관계대명사입니다. 복문장 패턴의 5번째죠. 이 관계대명사는 that이고 IC의 목적어는 everything인데 앞에 선행사인 everything을 목적어로 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that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맥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했습니다. 5번째 단계 직역 후 의역.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직역을 하면 난 천사와 모든 것 안에 있는 뭔가를 믿어.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보는 거야. 의역을 하면 난 천사를 믿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C가 본다는 의미보다는 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각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When I know the time, 내가 그때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앞에 문장이죠. 그래서 읽을 때는 앞에 문장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1번이 나에게 올바른 거야. 세 번째 단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 이 문장의 두 번째 문장은 그 주어가 앞에 문장에 온 것입니다. 즉 앞문장이 다음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문장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문장이죠. 주어의 자리에 문장이 왔으므로 주절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 복문장 코드 부여.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이 문장의 코드는 FP21입니다. FP는 5형식, 5 패턴을 의미하고 2는 2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은 주어의 자리에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5형식 중 2형식 첫 번째 자리에 왔다는 뜻으로 FP21이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의 자리에 문장이 오면 보호절이 오는 거죠. 그러면 FP23으로 씁니다.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3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동사 자리니까 문장이 올 수 없겠죠. 5번째 단계 직역 후 의역.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내가 그 시간을 알았을 때가 나에겐 올바른 시간이야. 의역하면 내가 그때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올바른 시간인 거예요.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호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